안녕하세요. 발성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부터 변경 적용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객 신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ww.casco.or.kr을 접속하신 후 오른쪽 검사 점검 신청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결되는 전기안전 여기로 사이트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서 공사객 신고란을 통해 업무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사객 신고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낯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www.김세용.com을 통해서 각종 실무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추후에 공사객 신고뿐만 아니라 사용용사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www.casco.or.kr 접속 후 오른쪽 옆에 보시면 검사 점검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전기안전 여기로와 같이 별도의 전기안전 여기로 사이트가 방문이 됩니다. 이때는 민원 신청을 통해서 하단에 있는 공사객 신고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민원 신청 안내에 있는 탭 밑에 공사객 신고 탭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 그 다음에 공사객 신고란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객 신고 화면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공사객 신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객 신고에 앞서서 공사객 신고의 유형과 공사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객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수전 설비하고 발전 설비, 그리고 용량별, 그리고 점검하는 담당 업체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전산상에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첫 번째 공사계획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기술 자료, 세 번째 공사 공정표, 네 번째 기술 시방서, 그리고 다섯 번째 감면 배치 확인서, 이런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추가되는 부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그인을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공사기 신고를 진행을 하다 보면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별도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회원가입과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그 다음에 법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 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법인도 동일한 절차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도 메일 주소,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새로 바뀌어져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이와 같이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9월 달에 접속했을 때는 사이트가 좀 불안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항목들도 있었는데 10월 달에 접속을 했을 때는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1월 달이 되면서는 더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사객 신고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별로 공사객 신고 안내를 통해서 설비를 찾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등록하고 전자 서명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공사객 신고의 유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이제 공사계획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사계획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획 신고를 신청을 하면 첫 번째 고객 설비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서류를 접수를 해놨다가 변경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의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계 신고와 변경 신고 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사계 신고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고객 설비 찾기에서 고객 설비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버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주소창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들어가서 주소창에 검색을 했을 때는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유사한 도로명 주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상세 주소에 가서 세부적인 도로명 주소를 다시 입력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10월 달부터는 제대로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9월 달에 입력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부분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변경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공사에 연락을 해서 개선되도록 요청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안 때문에 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들은 제가 다 삭제를 해놨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명 주소에서 업체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원 주소하고 도로번 주소가 제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해당 주소에서 설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설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 공사계 신고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검색에서 도로명 주소 대신에 예전 집원 주소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대신에 집원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이 도로명 주소를 제하고 다시 집원으로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뜨더라고요. 업체가. 아까는 선택지 주소 밑에 업체명은 떴는데 이 밑에 상호라든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지 않았는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했을 때는 안 떴던 게 집원 주소로 떠가지고 집원 주소 내에 각기 다른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공사 계획 신고를 진행하도록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해당 플랜트는 ESS 설비, 발전 설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공장이 1공장도 있고 2공장도 있고 여러 공장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그 정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원 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셔야지만 이와 같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전 설비 쪽에 관련된 부분은 선택을 했고요. 그 이제 공사계 신고 부분은 이와 같이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 전기안전관리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설계업체나 감리업체, 시공업체를 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업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절차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이제 그 소유자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가서 소유자가 그 인증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유자 쪽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설계업체나 감리업체, 시공업체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 전자서명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요. 그 외 카카오페이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진행을 하였고요. 그때 이제 그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와 같이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항목에서 변경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언제 사용전 검사를 받을 건지 공사계 신고 당시에 사용전 개시 예정일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부분들은 표시를 해줘야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개시 예정일은 이와 같이 달력을 선택해서 셀렉트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 부분에 대해서 관계업체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객 정보에 대한 주소라든가 이런 사용 개시일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신청인 정보가 아닌 관계업체 정보입니다. 그래서 설계업체 같은 거 등록을 하거나 감리업체 변경 작업을 하거나 시공업체 등록 안전관리 부분은 대행업체 또는 상주 직접 고용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설계업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뭐, 발주자가 직접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한테 인증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진행을 할 경우는 인증하는 절차는 없지만, 아마 이제 그 관계 업체가 진행을 할 때는 발주처에 등록돼 있는 정기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설계업체 등록할 때 주소가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 선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설계업체도 등록하고 감리업체도 등록을 해드렸고, 이에 발주처에서는 제대로 된 검색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등록됐던 주소를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10월 달에 다시 한번 업체 등록을 했더니, 그때는 이제 새로운 주소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전 주소로 이 데이터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새로운 주소로 바뀌어지게 되는지 그런 여부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주소 부분에 대한 것들이 틀린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상세 주소에다 새로운 주소를 제가 상세하게 입력을 했는데 10월 달부터는 이런 도로명 주소들이 제대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등록 없이도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안전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업체 등록, 감리업체 등록, 시공업체 등록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앞에 보셨던 과정과 같이 여기서 등록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은 되는 거고, 이제 설계업체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나머지 화면들도 다 동일합니다. 이제 발주처 쪽에서도 들어가서 이런 화면들에 맞춰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면허번호라든가 법인명들은 알겠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담당자에 대한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필요시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인증되는 절차가 명확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업체 등록도 동일한 형태로 등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설비가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설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검사받고자 하는 설비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 선택된 전기 설비를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부분을 선택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저희가 공사계 신고 대상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이 선택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변경 상세 보기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업체 정보가 끝나고 설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해당되는 기기들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비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수전 설비인지 자가용인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전압과 용량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고 확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 용량 변경이 있는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추가 정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용량 변경 없음을 해가지고 일부 설비가 변경, 재설치되는 부분으로 해서 했고 여기 설치공사, 변경공사 부분을 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밑에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고객님이 소유한 설비 중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선택이 됐고 이제 세부적으로 고객 정보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상세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기기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대한 상세 정보 부분인데요. 접지에 관련된 부분, 전선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접지는 접시 시스템의 종류하고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접지, 다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1종, 2종, 3종, 4종 접지가 없어지고 이와 같이 단독 접지, 공용 접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로 및 전선로 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로 및 전선로 쪽에 보시면 특고압 쪽에 대한 고압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명, 용도, 사용전압, 전선로 형태, 전선로 종류, 굵기, 길이 이런 정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세부 버튼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도 부분은 인입 상용인지 앱인지, 구내 전선로인지 모선인지 선택할 수 있게끔 되고요. 전선로 형태는 지중 케이블, 가공 전선로, 가공 케이블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전선로 종류는 전압에 따른 전선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압에 맞는 적정한 전선의 굵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선의 길이라든가 그리고 삼상인지 단상인지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변압기 쪽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차단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변경하거나 복제를 해서 다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설치 장소, 판넬명, 종류, 용도, 상수, 용량, 전압 등 제적 정보,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나중에 첨부를 해서 첨부를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시험 성적서가 없으면은 검사 받으실 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는 지금 당장 필수 서류는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간색 표시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계획 신고할 당시에는 지금 제품이 제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설비에 대한 정보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드 변압기, 건식 변압기, 유입 변압기 등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용도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인지 단상인지 용량들을 입력하시고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2차 측 전압, 3차 측 전압까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사 정보는 이제 없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시면 기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입력하는 창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성적서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없음을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발표가 있는 빨간색 별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지만 저장을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V10인지 G10인지 MC10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요. 용도는 무슨 용도인지,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전격 전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제작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차단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정보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회사가 나오는데 없는 경우는 기타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객 정보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에서 입력되었던 고객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고객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계 신고 서류를 기존에는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다면은 이제는 아예 스캔을 떠서 아니면은 원본 파일을 PDF 또는 등으로 이제 그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빨간색 별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 나중에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객번호 부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 나중에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단선 결선도라든가 배치 평면도 등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만 되고요. 여기 수량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합쳐서 PDF를 작성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단선 결선도 평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감면 배치 확인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증명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사용정사실 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성적서 같은 것도 그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을 선택해서 올려주는데 예전에는 용량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올린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용량의 제한이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면은 시험 동작선 10개까지 첨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는 이제 기타 항목에다 이쪽에 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타 항목에다가 넣고 이제 안전공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3개 이상은 반드시 어태치를 해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누가 신청을 했고 어떤 설계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물고 들어옵니다. 앞에서부터.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동의가 필요하다면 전자서명으로 신청서의 관계 업체들한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이 발송이 돼서 필요 경우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만 전자서명이 돼서 신고서가 제출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설비 소유자에게 이와 같이 알림톡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설계업체나 감리업체를 통해서 공사계 신고서를 진행하는 화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플랜트의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선택사항에다 내용들을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그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가 제출이 되고 신고서가 제출이 됐다 그러면 나이문에서 지금 신고서가 접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가 채택이 되면 또 신고서가 채택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만약 반려가 되면 아마 반려가 됐다고 아마 회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 신청 내용에 이게 작성 중은 제가 미리 작성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사계 신고라든가 사용용사를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제가 여러 건을 작성을 하고 민원 취소를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몇 번 정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을 하거나 수정 요청을 되거나 아니면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처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사계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안전 여기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사계 신고를 하도록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최초에는 이 확인증 출력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확인증이 출력이 안 되고요. 이 부분으로 확인증을 출력이 안 되고 이걸 누르면 예전에 사이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전 사이트에서 확인증이 출력이 됐었는데요. 10월 달이 돼서는 예전 사이트가 아닌 새로운 사이트에서 확인증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확인증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확인증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확인증을 출력할 건지 예전에는 그 안전공사 담당 지역의 번호 4자리 그리고 고객번호 6자리만 필요하다가 추가된 게 이제 대표자의 성함까지 해서 3개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 대표자, 전화, 용량, 주소 등이 검색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 예전에는 고객 번호라든가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와 같이 정보들만 안 상태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그 조회된 부분이 정확하게 떠야 되는데 이 정보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플랜트 같은 거 상호가 주식회사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공장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소가 또 제대로 검색이 안 된다든가 용량이 좀 제대로 안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조회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니까 이제는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했던 9월 달 이후에 진행했던 이제 10월 달에 공사계 신고가 완료됐던 부분에 대한 확인증을 출력하고요. 9월 달 이전에 8월 달에 진행됐던 확인증을 또 출력을 해서 9월 달을 시점으로 해서 8월 달과 10월 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9월 달 이후에 진행되는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구글 크롬에서 화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크롬에서 구글 크롬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실행을 하시면 제대로 확인증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고요.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두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저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 둘 다 한번 같이 저장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 보시면 날짜가 나왔죠. 8월 21일 9월달 전에 똑같은 수용가입니다. 똑같은 수용가 154의 60MV의 수전 설비에서 이제 그 공사기 신고가 진행이 됐던 거고, 이거는 10월달에 진행됐던 화면입니다. 틀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 번호는 이제 7500 부분은 이제 전북지역본부입니다. 그리고 6자리는 고객 번호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이도 진행이 되고요. 발행 번호도 틀려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고객 번호가 8자리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 주소, 그 다음에 수전전압, 최대 전력,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업체가 선택이 돼서 그 업체에 대한 공사계 신고 항목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항목별에 대한 것들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기존하고 틀린 부분, 이 부분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번호하고 고객 번호가 틀려져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공사 담당자가 입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2020년 9월부터 변경된 공사기 신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후에는 이제 사용용사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는 실무적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송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